만약 당신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외국에서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녀가 당신 몰래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다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30년간 의사로 일해온 야엘 레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벗고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시골 마을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엄마도 모르게 딸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저는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가서야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엄마였는지. 그 진실을 알고 나서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 엄마가 딸을 찾아 떠난 한국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인생 최대의 반전. 과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야엘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3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어요. 군의관 출신이라 규칙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병원에서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딸 미카였어요. 28살인 미카는 저처럼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야. 완벽해야 해. 우리 레비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이런 말을 수없이 했죠. 미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든 걸 통제했어요. 친구들도 제가 승인한 아이들만, 취미활동도 의대 입학에 도움되는 것만, 연애는 당연히 금지였어요. 사랑은 의사가 된 후에도 늦지 않아.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 미카는 항상 내 엄마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 순종적인 딸이 자랑스러웠죠. 제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는 완벽한 딸이었거든요. 그럼 미카가 한국 서울대 의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6개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대했지만 미카가 간절히 원했죠. 엄마, 저도 이제 28이에요. 다른 나라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사실 미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원한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엔 제가 정해주는 대로만 따랐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지만 의학 발전을 위한 일이니 허락했어요. 공항에서 미카를 배웅하던 날, 엄마,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올게요. 미카가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이별 인사였나 봐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화상통화하자. 뭘 배우고 있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다 보고해야 해. 제가 마지막까지 통제하려 했죠. 첫 3개월까진 괜찮았습니다. 미카가 약속한 대로 매주 화상통화를 했어요. 한국 병원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선배 의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예상 가능한 보고들이었죠. 그런데 4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죠. 화상통화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요라며 자꾸 미뤘어요. 더 이상한 건 미카의 말투가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보고 드립니다 식으로 격식을 차렸는데 엄마 진짜 재미있어요. 여기 사람들 너무 따뜻해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카야, 밥 먹자 이런 소리가. 누구야 그 남자? 물어봐도 그냥 동료예요 라고만 했죠. 하지만 미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귀 예정일 당일. 저는 공항에 일찍 나가 기다렸어요. 미카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사고 우리 딸 수고했어 라는 팻말도 준비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미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았죠. 이상한 일이에요. 미카는 평생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아이인데 제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공항 안내 방송이 계속 들렸어요. 인천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없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만 혼자 서 있었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온갖 상상이 다 들었죠.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미카가 의도적으로 안 온 게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의료협력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비 박사님, 따님이 복귀하지 않았어요. 국가 간 의료 교류 계약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계약 위반이라니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향후 모든 의료 교류에서 배제돼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으로서의 명예였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 그런데 제 딸이 그 모든 걸 무너뜨렸다니.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한국 측에서도 확인했지만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라진 겁니다. 의료협력처에 매일 연락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미카 레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을 직접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한 달 휴가를 냈죠. 딸을 찾으러 한국에 가야 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계속 미카 생각만 했어요. 미카가 어렸을 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10살 때 미카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병원에 혼자 보냈던 일.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의사 딸이니까라고 말했던 것.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했는데 공부나 해라고 했던 일. 생각해보니 저는 미카의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엄격한 관리자였을까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았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글 간판들, 빨간 택시들, 지하철 안내방송. 미카도 이런 풍경들을 봤을 텐데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교류팀을 찾아갔죠. 미카 레비를 찾고 있어요. 제 딸입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뒤적였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째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웃음이 많아졌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가 갑자기 밝아졌다고요? 그때 한 인턴이 다가왔어요. 혹시 미카 선생님 이야기인가요? 저 김수진이에요. 김수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미카 선생님 처음엔 정말 조용했어요. 점심도 혼자 드시고 쉬는 시간에도 의학 서적만 보고 마치 기계 같았어요. 기계 같았다고요? 제 딸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환자들과 농담도 하시고 저희랑 같이 밥도 드시고 그때 미카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미카 선생님 마지막에 남해 쪽 작은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상근의료도 일하신다고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분과 친해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미카 선생님이 그분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정말 사랑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카가 사랑에 빠졌다고요? 제가 그토록 금지한 연애를 했다고요? 그분 이름이 뭐죠? 김태준이라고 들었어요. 전에 응급구조사였는데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병원 일을 도우신다고. 응급구조사라고요? 의사도 아닌 사람과 제 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수진이 남해로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그 다음 배를 타야 한다고 했죠. 먼 길이었지만 가야 했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고속버스로 3시간, 다시 배를 타고 작은 섬에 도착했어요. 어촌마을이었죠. 할머니들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번잡한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배에서 만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분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딸을 찾으러. 딸이 여기 있어요? 혹시 의사 선생님? 제 심장이 뛰었어요. 네, 맞아요. 아이고, 미카 선생님 어머니시구나. 우리 동네에서 그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니까. 밤에도 응급환자 있으면 달려오시고 돈 없는 할머니들은 공짜로 봐주시고. 할머니의 말에 놀랐어요. 제가 아는 미카는 그렇게 감정적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안 보이더라고. 아기 낳고 나서는. 아기요? 그럼요. 태준이랑 낳은 예쁜 아기. 정말 미카 선생님 닮았어요.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카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미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는 젊은 의사가 없어서 할머니들이 큰 병원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기 전까지는 계속 오셨는데 요즘엔 안 보여요. 정말로. 아기를 낳았나요? 네, 몇 달 전에 예쁜 아기 낳으셨어요. 태준 씨랑 같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로 아기를 낳았다고요? 저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가 김태준의 집을 알려줬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였어요. 올라가는 길에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미카 선생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시구나. 그런데 요즘 미카 선생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어머니한테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용기가 안 난다고. 작은 한옥에 도착했어요. 마당에 아기 옷들이 널려 있었죠.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면서 한국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태준이었죠.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아기의 눈이 미카와 똑같았거든요. 분명히 제 손주였어요. 아기가 김태준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 정말 편안해 보였죠. 실례합니다. 미카 레비를 찾고 있어요. 저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미카의 어머니시군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우리 딸을 여기 붙잡아 둔 건가요? 딸의 미래를 망쳐놓은 건가요? 김태준이 당황했어요. 붙잡아 두다니요? 미카는 자신의 의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이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성스럽게 아기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오세요. 미카가 곧 돌아올 거예요. 집안은 깨끗했어요. 벽에는 미카와 김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미카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 해서요. 제가 알던 미카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카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기저귀 샀어. 엘리 많이 울었어? 미카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미카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미카는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길게 기르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있었죠. 제가 아는 미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말 편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미카야.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 미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김태준이 눈치채고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저와 미카만 남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연락도 안 하고 사라진 거야? 국가계약 위반이라는 게 뭔지 알아? 미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내 길? 의사가 내 길 아니야? 엄마가 원하는 의사 말고 제가 되고 싶은 의사요. 미카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미카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혼외 임신까지 한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아기까지 낳은 거야? 미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사랑해서 낳은 아기예요. 태준과 곧 결혼할 거고 한국 국적도 신청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 사람이 되겠다고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요? 너 정신 나갔어?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한다고? 우리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카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항상 가문 명예만 중요해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날 밤 비가 쏟아졌어요. 김태준이 저를 위해 작은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 2시쯤 부엌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나가보니 미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잠 안 와? 네, 엄마도요? 저도 미카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딸과 둘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카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멀리 도망친 거야? 미카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여기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진짜 내 모습? 그게 뭔데?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의사가 아니라 제가 되고 싶은 따뜻한 의사요. 미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이스라엘에서 저는 항상 긴장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할머니들이 아프면 집까지 찾아가서 봐드리고 아이들이 다치면 밤늦게도 달려가죠.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는 레비 가문의 자랑이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엄마. 미카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늘 가문 명예만 중요했지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태준 오빠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 순간 김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기가 울어서 우유를 타러 온 거였죠. 죄송해요. 엘리가 깨서. 김태준이 분유를 타는 모습을 봤어요. 밤중에도 실은 내색 없이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제가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미카와 아기를 정말 책임질 수 있나요? 김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미카와 엘리는 제 인생 전부예요. 하지만 당신은 응급구조사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미카와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김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학력도 낮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미카를 진짜로 사랑해요. 미카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미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미카가 김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태준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완벽한 의사 미카가 아니라 그냥 미카를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미카에게 한 게 뭔지를.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미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미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다음날 아침 아기 엘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가 기어서 제 무릎에 왔죠. 아기 손에 작은 장난감이 들려 있었어요. 주사기 모양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카가 사준 거예요. 할머니처럼 의사 되라고. 할머니라고요? 미카가 다가왔어요. 엄마, 아기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 김. 한국식으로는 김엘리고요. 엘리. 히브리어로 나의 신이라는 뜻이죠. 미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의미 같았어요. 엘리가 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엘리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어요. 미카를 닮은 웃음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엄격한 의사 야엘이 아니라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야엘로. 미카야, 네가 정말 행복하다면.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엄마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 미카가 제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요, 엄마. 며칠 더 머물면서 미카의 일상을 봤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미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태준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미카가 말했어요. 엄마, 1년에 2번은 꼭 한국에 올게요. 엘리도 데리고. 알겠어. 엄마도 한국어 공부 좀 해볼게. 엘리와 대화하려면 필요하잖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는 병원 책상에 엘리 사진을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레비 박사님, 이 예쁜 아기가 누구예요? 제 손주예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 회화책을 샀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엘리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6개월 후 미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태준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엘리가 할머니라고 말해요. 할머니. 한국어로 할머니라는 뜻이죠. 엘리가 저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미카는 제가 원하는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지금도 가끔 미카에게서 영상통화가 옵니다. 엘리가 주사기 장난감을 들고 할머니, 의사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납니다. 제 딸이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행복해요. 완벽한 의사 엄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30년간 통제했던 삶을 내려놓고 나니 모든 게 자유로워졌어요. 미카도 저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